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자세히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정말 뜨거운 주제죠. 바로 인공지능, AI 혁명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시장 이야기입니다. 2023년 초에 챗GPT가 딱 등장하면서 뭐랄까 AI에 대한 관심이 정말 폭발적으로 늘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초기 승자는 아주 명확했어요. 바로 엔비디아였죠. 그렇죠. 압도적인 GPU 성능으로 AI 연산 시장을 거의 장악하다시피 했고 그 결과 주가가 1160% 이건 정말 상상하기 힘든 숫자였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많은 분들이 그럼 다음 엔비디아는 누구지? 이걸 찾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런데 어쩌면 그 답이 우리 바로 눈앞에 조금 다른 모습으로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바로 브로드컴, 티커는 AVGO인데요. 이게 재밌는 게 지난 1년 동안 엔비디아 주가가 한 33% 정도 오를 때 브로드컴은 무려 96%나 올랐다는 거예요. 작성 시점 기준으로요. 그냥 통신칩 잘 만드는 회사 이 정도로만 알았던 분들도 많을 텐데 어떻게 이 브로드컴이 AI 시대의 새로운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는지, 왜 이렇게 투자자들이 주목하는지 오늘 그 가능성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그 브로드컴이라는 이름이 사실 AI랑 바로 딱 연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 회사가 원래 뭘 잘했는지 어떤 회사인지부터 짚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브로드컴은요, 이미 데이터 센터 분야에서는 뭐랄까 숨겨진 강자, 거의 지배자 수준이었어요. 아, 숨겨진 강자요? 네, 우리가 인터넷 쓸 때 발생하는 그 데이터 트래픽 있잖아요. 그 트래픽의 99%가 어떤 형태로든 브로드컴 기술을 거쳐간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니까요. 특히 데이터 센터 안에서 데이터를 막 주고받고 연결하는 네트워킹, 그리고 이더넷 스위칭 이쪽 분야에서는 핵심 기술이랑 시장 점유율을 꽉 쥐고 있었죠. 99%. 그러니까 인터넷 세상의 어떤 보이지 않는 기반을 꽉 잡고 있었군요. 이미 데이터 센터의 핵심 플레이어였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AI 시대에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데이터 센터야 원래 중요했잖아요. 네,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AI 연산, 특히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거대 언어 모델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복잡한 연산은 대부분 거대한 데이터 센터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인프라가 중요해지면서 브로드컴은 이미 간접적으로 수혜를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판도를 바꿀 만한 브로드컴만의 강력한 무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맞춤형 반도체, ASIC라고 부르죠. Application Specific Integrated Circuit. 특정 용도에 딱 맞게 설계된 칩이에요. ASIC, 맞춤형 반도체.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엔비디아 GPU는 아시다시피 범용성이 뛰어나죠. 다양한 AI 작업에 성능도 강력하고 개발 환경, 그러니까 생태계도 잘 되어 있고요. 근데 단점이 있어요. 전력을 어마어마하게 소모한다는 거죠. AI 모델이 점점 커지고 복잡해지니까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모, 또 거기서 나오는 열, 발열 문제가 정말 심각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전기 먹는 하마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맞습니다. 반면에 브로드컴의 이 ASIC는 특정 고객, 예를 들면 구글이나 메타 같은 회사의 특정 AI 작업에 최적화해서 설계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작업을 할 때 전력 효율성이 GPU보다 훨씬 뛰어난 겁니다. 효율성? 네, AI 연산 수요가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이제는 단순히 성능만 보는 게 아니라 효율성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된 거죠. 얼마나 전기를 덜 먹고 지속 가능하게 돌릴 수 있느냐. 바로 이 지점에서 ASIC에 대한 수요가 확 늘기 시작했고 이게 브로드컴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아주 강력한 동력이에요.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AI 경쟁의 초점이 초기에는 누가 더 세냐 이거였다면 이제는 누가 더 효율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냐 이 문제로 좀 넘어가고 있다? 이런 신호로도 볼 수 있겠군요. 그러면 이 ASIC라는 무기가 실제로 브로드컴 성장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숫자로 좀 알 수 있을까요? 그럼요. 최근 실적 발표를 보면 AI, 특히 이 ASIC의 영향력이 얼마나 센지 딱 드러납니다. 지난 3분기 실적, 이게 8월 3일에 마감된 분기인데요. 이때 기준으로 브로드컴 전체 매출이 15억 달러였어요. 15억 달러요? 와... 네, 이게 전년 같은 기간보다 22% 늘어난 거고 사상 최고 매출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수익성이에요. 조정 주당 순이익, EPS라고 하죠. 이게 1.69달러로
무려 36%나 급증했어요. 매출도 최고인데 이익 증가율은 더 높네요. 36%. 그렇죠. 기업의 이익 창출 능력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인데 아주 인상적인 숫자죠. 네. 전체 성장률도 대단한데 그럼 그 안에서 AI가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인가요? 혹시 이 AI 관련 매출이 전체 성장을 이끌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같은 3분기에 AI 관련 매출만 딱 떼어놓고 보면요. 52억 달러에 달합니다. 와, 52억 달러? 전체 매출의 거의 3분의 1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AI 매출의 성장률인데 전년 동기 대비 무려 63%나 증가했습니다. 63%요? 와, 아까 전체 매출 증가율이 22%라고 하셨는데 네, 전체 증가율을 훨씬 뛰어넘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바로 AI가 브로드콤 성장의 핵심 엔진으로 확실히 자리 잡았다는 겁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그 주요 고객사들과의 관계인데요. 브로드콤 CEO 혹탄이 직접 언급했는데 소위 하이퍼스케일러라고 부르는 거대 클라우드 기업들 있잖아요. 구체적으로는 알파벳, 구글, 메타 플랫폼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운용사죠. 그리고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 이 상위 3개 고객사 안에서 맞춤형 칩 점유율을 계속 늘려가고 있다. 이렇게 밝혔어요. 아, 구글, 메타, 바이트댄스. 네. 이 회사들이 자체 AI 서비스랑 인프라 구축에 정말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과의 관계 강화는 브로드콤에게는 정말 중요한 거죠. 심지어 브로드콤은 올해 초에 예상했던 AI 관련 성장률이 한 50, 60% 정도였는데 이걸 이미 넘어서고 있고 앞으로 더 가속화될 걸로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와, 기대치를 이미 넘어섰군요. 기존 거대 고객들과의 관계도 더 단단해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런데 이런 꾸준한 성장세 말고 최근에 시장을 정말 떠들썩하게 만든 뉴스가 있었잖아요. 바로 챗GPT 개발사 오픈AI와의 대규모 계약설.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파장이 클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소식은 뭐랄까 브로드콤을 그냥 AI 수혜주 정도가 아니라 AI 핵심 플레이어로 격상시킬 수 있는 어쩌면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소식이죠.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브로드콤이 오픈AI를 위해서 무려 10기가와트 규모의 맞춤형 AI 칩을 설계하고 공급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10기가와트요? 그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인데요. 최신 대규모 데이터 센터 여러 개를 합친 것과 맞먹거나 심지어는 작은 나라 하나의 전체 발전 용량에 육박할 수도 있는 그런 전력 규모입니다. 와, 국가 단위의 전력량이요? 네. 그만큼 오픈AI가 만들려는 AI 인프라가 얼마나 거대하고 또 거기 필요한 연산 능력이 얼마나 막대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동시에 이걸 감당하려면 엔비디아 GPU만으로는 안 되고 효율성이 높은 맞춤형 칩, 즉 ASIC가 왜 필요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멜리우스 리서치라는 곳의 분석가 벤 라이츠스가 추정한 걸 보면 이 계약이 만약 실제로 성사된다면 1기가와트당 약 2천억 달러의 추가 매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어요. 1기가와트당 2천억 달러면 잠깐만요. 10기가와트니까 단순 계산하면 잠재적으로 2천억 달러 규모,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200조 원이 넘는 건가요? 와, 이건 뭐 회사 전체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는 수준인데요. 그렇죠. 산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실제 계약 조건이나 기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 잠재력 자체는 정말 엄청난 거죠. 근데 이 계약의 의미는 단순히 그 예상 매출액 숫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오픈AI라는 이 상징적인 고객을 확보했다는 점 그 자체입니다. 아, 상징성. 네, 지금 AI 시대를 사실상 이끌고 있는 대표 기업이잖아요. 그런 오픈 AI와 협력한다는 건 브로드콤의 ASIC 기술력이 엔비디아 GPU의 아주 강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걸 시장에 그냥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구글이나 메타 외에 다른 빅테크 기업들,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같은 곳에 관심을 확 끌 수밖에 없겠죠. 오픈 AI도 쓴다고? 그럼 우리도 한번 검토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요. 추가 계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는 거죠. 실제로 아까 언급한 벤 라이츠 분석가는 브로드콤이 기존의 기술 대장주 그룹 매그니피선트 7 있잖아요. 거기에 포함돼서 매그니피선트 8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고요. 궁극적으로 전체 AI 컴퓨팅 시장의 한 30%까지 가져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와, 매그니피선트 8, 그리고 시장 점유율 30%요. 오픈 AI와의 협력이 단순한 공급 계약을 넘어서 브로드컴의 어떤 전력적인 위상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엔비디아는 쿠다라는 아주 강력한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있잖아요. 이게 하드웨어 경쟁력을 뒷받침해 주는데 브로드컴의 ASIC은 주로 하드웨어적인 효율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고요. 이 소프트웨어 생태계의 차이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아, 그거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실제로 엔비디아의 쿠다 플랫폼은 뭐 거의 표준이죠. 수많은 개발자 연구자들이 이걸 이용해서 AI 모델 만들고 최적화하고 있으니까요. 이건 분명히 브로드콤에게는 도전 과제예요. 부정할 수 없죠. 하지만 몇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첫째는 브로드콤의 주요 고객이 누구냐는 거죠. 아까 말한 하이퍼스케일러들, 구글, 메타 같은 회사들은 자체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이 엄청납니다. 아, 그렇죠. 자체 개발 능력이 있죠. 네. 이 회사들은 특정 하드웨어에 묶이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자기들 서비스에 가장 효율적이고 비용 효과적인 하드웨어를 선택하고 그 위에 자기들만의 소프트웨어 스택을 쌓아 올리려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AIS의 효율성이 충분히 매력적이라면 소프트웨어,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게. 이해 가능하다는 거죠. 둘째는 AI 시장 자체가 워낙 빠르게 커지고 다양해지고 있잖아요. 모든 AI 작업에 쿠다 같은 범용 플랫폼이 꼭 필요한 건 아닐 수 있다는 인식이 점점 퍼지고 있어요. 특정 작업에는 오히려 최적화된 AIS가 훨씬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모든 길은 노마로 통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거네요. 그렇죠. 물론 장기적으로 브로드컴도 자체적인 소프트웨어 지원을 강화하거나 아니면 좀 더 개방된 표준 생태계를 만드는 데 노력할 가능성도 당연히 있습니다. 네,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자체 역량 그리고 AI 시장의 다양화, 이게 브로드컴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거기다 오픈 AI와의 계약 가능성까지 더해지니까 브로드컴이 제2의 엔비디아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왜 나오는지 확실히 이해가 됩니다. 게다가 AI 시장 자체의 성장 전망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엄청나잖아요. 맞습니다. 시장 전망은 그야말로 폭발적이라고 할 수 있죠. 글로벌 회계 컨설팅 기업 PwC에서는 AI가 만들어낼 경제적 가치가 2030년까지 연간 15조 7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2경 원이 넘습니다. 2경 원요. 와, 정말 상상하기 힘든 규모네요. 그렇죠. 이런 어마어마한 시장이 열리는 건데 이 거대한 변화의 한가운데서 AI 연산의 핵심 인프라를 제공하는 엔비디아나 브로드컴 같은 기업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거라는 데는 거의 이견이 없는 상황이죠. 다만 여기서 한 가지 현실적인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가치평가, 밸류에이션 문제예요. 밸류에이션. 주가가 너무 오른 거 아니냐, 뭐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브로드컴 주식은 내년 예상 수익액의 한 38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어요. 엔비디아도 한 29배 수준이고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전통적인 제조업이나 다른 산업 분야 기업들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38배? 29배? 네. 쉽게 말해서 투자자들이 브로드컴의 1년치 예상 수익률보다 38배나 높은 가격의 주식을 사고 팔고 있다는 뜻이죠. 그만큼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가 엄청나게 크다는 걸 보여주지만 동시에 주가에 이미 미래 가치가 상당히 반영되어 있어서 고평가 논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나중에 시장 상황이 변하면 조정 위험도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어요. 따라서 두 기업 모두 정말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건 분명하지만 현재 이 높은 주가 수준이 모든 투자자에게 다 매력적인 진입 시점은 아닐 수도 있다. 이 점은 꼭 인지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성장 스토리는 정말 강력하지만 그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꽤 많이 녹아들어 있다는 점은 투자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겠네요. 결국 정리해보자면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둘 다 AI 혁명이라는 이 거대한 파도의 중심에 서 있는 건 맞고 각자 자기만의 강점을 가지고 앞으로도 시장을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투자 관점에서는 현재 밸류에이션 수준을 좀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오늘 저희는 브로드컴이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네트워킹의 강자였는데 이걸 넘어서 AI 반도체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로 빠르게 떠오르고 있는지 그 배경과 가능성을 여러 각도에서 살펴봤습니다.
특히 에너지 효율성이 뛰어난 맞춤형 반도체, ASIC의 부상, 그리고 오픈 AI와의 잠재적인 파트너십, 이 두 가지가 브로드컴의 미래를 아주 밝게 비추는 강력한 동력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죠. 네. 앞으로 이 AI 인프라 시장이 어떻게 진화해 나갈지 지켜보는 건 정말 흥미로울 겁니다. 엔비디아 GPU가 제공하는 그 강력한 범용성, 그리고 잘 갖춰진 생태계, 또 브로드컴 ASIC이 특정 작업에서 보여주는 압도적인 효율성, 이 사이에서 시장이 과연 어떤 균형점을 찾아갈까요? 혹은 또 다른 경쟁자가 예상치 못하게 등장할 수도 있고요. 기술 발전 속도만큼이나 이 시장 구도의 변화도 정말 빠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께서 AI 기술의 발전, 그리고 그 이면에 있는 산업적인 변화를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 볼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특정 AI 작업에 아주 극단적으로 최적화된 이 ASIC의 확산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AI 기술 발전의 유연성이나 범용성을 오히려 제한하는 결과를 낳게 될까요? 아니면 데이터 센터가 가진 물리적, 환경적 한계에 점점 부딪히면서 결국에는 에너지 효율성이 다른 모든 요소를 압도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어쩌면 앞으로 AI 시대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저희는 더욱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